날 힘들게 하는 나르시시스트 어떻게 하면 용서하나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억지로 용서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지금 공격당해서 쓰러진 사람에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날 다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니요. 쓰러지고 아픈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 이겁니다. 힘들죠? 하지만 괜찮아요. 나아질 수 있어요. 도와줄게요. 라고 해야죠. 여러분, 먼저 힘든 내 상황부터 바로 잡으세요. 어설픈 용서는 악인들이 더 활기치게 도와주는 꼴입니다. 먼저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수하시고 내 삶에 집중하세요. 오늘은 용서보다 복수 먼저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적 관점과 뇌과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람TV, 서람님의 이야기와 나르시시즘 연구의 대가 라마니 더바솔로 박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생존자분들이 과연 용서가 가능할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 역시도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저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용서보다는 어느 정도의 복수를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복수란 날 아프게 한 상대에게 비슷한 고통을 돌려주던가 아예 그 상대보다 훨씬 정신적인 능력을 갖추어 상대하지 않던가 라는 측면을 다 포함합니다. 저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일반인의 상식과 다른 성격 장애자들에게는 모든 상식적인 태도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 또한 일반인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죠. 유튜브에서 용서라고 검색해보면 수많은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제가 주목한 건 서람TV의 용서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서람TV는 너무나 유명하죠? 저도 이 채널을 통해 많이 공부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용서에 관한 영상은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로 용서를 설명했거든요. 서람님의 이야기가 너무 와닿았고 제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그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꼭 찾아보세요. 서람님 이야기를 요약하면 용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제대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를 결심했다는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도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셨고 회개한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또한 유명한 요셉 이야기는 배신과 화해, 용서의 스토리인데요. 이 내용은 서람님 영상에 너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요셉 이야기를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복수와 용서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해서 잔인하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은 완전히 성격 장애자들이죠.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비열한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요셉은 버리두기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국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첫 번째 복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무관심하고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절로 그들에게 관심을 끊고 내 삶에 집중하게 되죠. 그럴 때 방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장점과 능력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요셉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크게 성공했으니 이제는 과거 일을 잊고 가족들을 다시 찾을 법도 한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제대로 고생시키며 테스트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두 번째 복수인데요.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용서해준다고 금방 바뀌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말이 붙는 거죠. 성격적 결함이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기 위해 고통을 준 것처럼 우리도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고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르시시스트에게 고통이란 그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고 그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잘 사는 걸 말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별 고통이 아닐 수 있지만 나르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렇게 내가 먼저 나르시시스트와 거리를 두고 관심을 끊고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보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면 그때 용서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용서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마니 더바술라 박사의 말을 인용할게요. 심리학 연구에서는 용서의 가치를 강조한다. 자기애적 관계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기존의 모든 통념이 무색해진다. 과거에 나르시시스트를 용서하려고 애쓴 적이 있는가? 내가 용서했을 때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용서는 자기애적 공급원이다. 즉, 그들의 자격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요소일 뿐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낼 수도 있다. 자기애적 관계에서 용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관계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후 한참 후에야 겨우 용서가 될 뿐이다. 여러분, 나르시시즘 연구의 대가이자 오랜 기간 나르시시스트 생존자들을 치료해온 전문가가 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서로 대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과와 용서, 화해가 이루어지죠.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들을 일반인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지도 말고 무턱대고 용서하지도 마세요. 나르시시스트 생존자인 라마니 박사도 이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나니 내 치유에 큰 도움이 되었고 분노도 줄어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는 자기애적 학대를 당한 생존자들에게 용서를 적극 권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를 선택하는 생존자와 그렇지 않은 생존자를 모두 존중하고 응원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습적인 가해자를 계속 용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용서는 선택의 문제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상담자로서 이 말에 완전히 동감합니다. 저도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께 억지로 용서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오랜 기간 상처받고 힘든 나에게 지금 용서보다 뭐가 먼저일까요? 내 힘든 감정을 돌보고 치유하며 복수하세요. 마지막으로 뇌과학적 관점에서 용서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늘 영상이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힘든 분들께 전해지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노출이 많이 됩니다. 자, 생물학적으로 뇌가 발달할 때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편두체가 먼저 발달하고요. 복잡한 사고와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늦게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기에는 편두체 발달로 인해 본능에 충실하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하죠. 나이가 들면서 점차 전두엽이 발달하고 성인기가 되면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 장애자들은 편두체의 활동이 일반인과 달라요. 그래서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나 공격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두엽 기능의 저하로 인해 도덕적 판단과 공감 능력, 사회적 행동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비상식적인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하다 보면 그들의 들끓는 감정에 전염되어 우리의 편두체가 자극받는 거예요. 화가 나고 흥분이 되며 가슴이 뛰고 힘들죠. 이건 지금 뇌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르시시스트는 뇌 기능의 문제로 성격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 기능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당연히 정서적으로도 미숙한 거예요. 아이들은 막 죽일 듯이 서로 싸우다가도 금방 어때요? 다 잊어버리죠. 내일이면 또 잘 놀죠. 나르시시스트는 딱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날 괴롭히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혼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소름이 끼친다면 나의 뇌 발달이 그들보다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의 뇌 발달과 정서 수준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아이처럼 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고 타일러도 어린아이들은 뒤돌아서면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잖아요.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뇌 발달이 미숙해서 그래요.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아이들의 말에 상처받지 말고 단호하게 가르쳐주고 훈육해야 하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아이들처럼 순진하지 않아요. 성인이 된 나르시시스트는 뇌 발달이 이미 완성에 가깝죠. 그런데도 감정 조절 못하고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이들 용서하듯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용서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회복과 내 삶이 건강해지는 진정한 복수가 먼저라는 사실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도 많으니 도움되는 부분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항상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힘드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